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186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봐. 디전에. 제가 지금 180, 오늘 6일째죠. 두 번 빼먹었으니까. 한 번도 안 빼먹어서 188일 정도 됐을 텐데. 80일째부터 영상을 공개로 올렸는데 처음에 공개로 하고 나서는 이렇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휴대폰에 나를 바라보는 거 부끄럽고 불편하고, 그리고 영상을 올리고 나서 보면 너무 불편하죠. 목소리도 불편하고 외모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불편하고 부끄럽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누가 볼 줄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막 잘하려고 하니까 못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뭐 하대님의 목소리, 고 작가님의 활력, 에너지, 명쾌함, 화끈하게 뱉어내잖아요, 말을. 그런 것만 보다가 제 모습을 보면, 제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휴대폰 앞에 앉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숨기고 이렇게 책장 넘기는 거, 이런 영상 아침 긍정 하나 올려볼까 수많은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고 작가님 하는 거를 따라하게 됐죠. 일단은 따라하기로 했는데, 이게 저를 바라보는 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회를 거듭할수록 잘하려고 하려는 욕심도 좀 내려놓고, 왜냐면 분량이 10분짜리 20분짜리 영상을 찍는데 너무 오래 찍으니까 지웠다 다시 하고 지웠다 다시 하고 막 이러니까, 뭐 10분짜리 영상 하나 올리는데 2시간 3시간 걸리고 이러니까 바쁜데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올리는 게. 그리고 뭐 이렇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시점도 있었는데, 보든지 말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쭉 뱉어내고 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뭐 부끄럽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영상은 아직까지는 뭐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이 되는, 또는 그런 일, 아마 가치 있는 뭔가가 될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근데 지금은 부단히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는 생각도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부단하게 한다는 생각, 그 목표 하나 갖고 있고, 나의 영상 일기, 어제 있었던 이벤트, 또는 읽었던 책 내용 같은 것들, 뭐 좋은 걸 떠나서 그냥 또 책 내용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매일 아침 긍정 확언을 통해서 내물에서 내한테 화이팅과 열정과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의 결심을 또 유지하는 그런 의지를 또 강하게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취지들로 영상 올리고 있는데, 언제 부끄럽냐 하면 몇 번 있었는데 오늘도 그래요. 언제 부끄럽냐 하면, 이제는 나를 대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날, 내가 나의 결심을 이행하지 못한 날,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내한테, 성환아 미안하다, 오늘 내가 좀 그랬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미안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앞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부끄럽습니다. 앞에 있는 이 친구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내 스스로 부끄럽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불편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아침에 아이들과 같이 등교하고 출근을 하려면 8시 15분에 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6시 출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이게 뭐 사소한 일이지만, 아직 저한테는 야행성 인간이었던 저에게, 아침형 인간으로 가는 그 과정 안에 있는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좀 전투적입니다, 사실은.
어,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고 있던 아침 루틴은 2시간 일어나서 출근하는 데까지 2시간, 그것도 막 쉼 없이 움직여야 2시간에 소화되는 루틴이었는데 이게 자꾸 뭔가를 많이 한다는 것보다 지킬 수 있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나한테 꼭 도움이 되는 걸로 먼저 장착을 하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연하게 그 5am 하는 책 소개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어요. 제가 이 책을 보진 않았고 아침 5시 클럽, 5am 클럽 하는 책이었는데 그냥 그 20, 20, 20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20분 운동하고 20분 그날의 계획, 목표, 제 계획표를 작성하고 20분 동안 독서하는 그 1시간 루틴. 그게 엄청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괜찮더라고요. 그냥 제가 아침 루틴하고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좀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건 아닌데 너무 시간을 분량을 많이 차지하니까 아침 루틴이 좀 간소화하려고 20, 20, 20 너무 괜찮다 싶어서 일어나서 20분 운동하려면 제가 지금 거의 4km를 뛰면은 28분 정도 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44km도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6km, 8km 늘린다는 생각,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늘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줄였습니다. 오히려 3km 뛰면은 20분, 옷 입고 나가서 왔다 갔다 해보니까 30분 걸리더라고요. 집에서 나갈 때 누르고 갔다 와서 딱 보니까 30분 가면은 아침 운동 20분, 왔다 갔다 30분, 그리고 샤워하고 계획표 쓰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20, 20이 아니고 30, 30 되는 거죠. 그리고 독서 30분인, 독서 20분인데 이것도 20분 아니에요. 30분. 근데 독서를 30분 하는 게 아니라 자 30, 30, 1시간 먹었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7시에 일어났다. 요즘 한 6시 50분에 일어나는데 만약에 7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8시 15분에 애들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30, 30, 8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가야 돼요. 예, 뭘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차를 한 잔 태워가지고 마시면서 영상을 3분 탁 때리고 애들 이제 그 가방 메고 신발 신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세봅니다. 이렇게 뭐 5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뭐 시간이 짧을 때는 명상록이나 뭐 톨스토이 제가 보던 거 그거 한 장, 두 장 짧은 시간이라도 봅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있다. 좀 일찍 좀 더 이게 뭐 6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보고, 또 반대로 눈 뜨더니 일어났더니 7시 반이다. 그러면 여유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명상, 차 마시기 명상, 차 마시기 그러고 아침 일기 뭐 그러니까 운동을 빼는 거죠. 뭘 이렇게 하는 거 다 하는 날도 있지만 다 못하는 날도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에 좀 시간이 30분 남았다. 여유 시간이. 내가 아침에 30분을 뭘 할 수 있다. 1시간을 할 수 있다. 1시간 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막 정확하게 몇 시에 딱 5시 50분에 저도 일어나고 싶어요. 일어나고 싶은데 그 잠자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타임이 좀 있으니까 2시 정도에 자면 6시 시간대에 일어나시더라고요. 6시 10분에서 6시 50분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시고 3시쯤 되면은 거의 알람을 못 듣고 넘어갑니다. 7시대로 넘어가니까 자는 시간이 중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그 뭐지 어떤 동영상 하나 보고 조금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전력 질주가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뭐 어제 고 작가님 올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전력 질주를 하다 보니까 몸은 피곤한데 솔직하게 몸은 좀 피곤해요. 핑계입니다. 핑계. 몸이 좀 피곤해요. 좀 피곤한데 한 이틀 동안 수면 시간이 토탈 5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3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침이 피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잘 일어나고 2시간 잤지만 3시간 잤지만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 루틴 하고 그날의 투데이 원싱도 다 소화하고 막 열심히 돌아요. 이렇게 하루를 도는데 이게 어제 그러니까 2시에는 자야 다음날 아침 루틴이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이 끝나니까 2시 좀 넘었어요. 2시 넘었는데 점이 뭐냐면 그게 지나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이왕 늦었는데 라는 생각이 좀 올라오면서 500ml 캔 맥주를 한 잔 먹었어요. 칭따오 500ml 한 잔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몸이 좀 나른해지면서 이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잤죠. 집에를 안 가고 2층 사무실에 가서 맥주 캔 하나 탁 먹었는데 나른해서 누웠더니 잔 거죠. 잤는데 눈을 뜨니까 이제 8시. 그러니까 이틀 동안 5시간 정도밖에 못 잤더니 아마 오늘 몸이 수면이 더 필요했는지 잠을 좀 많이 잤어요. 그래서 8시쯤에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일어나니까 아침 루틴 일단 집도 아니고 아침 루틴도 이렇게 안 되고 그런데 그때라도 일어나서 집에 가서 뭐 씻고 뭘 좀 할 거 하고 다시 재출근 준비해서 나오면 되는데 바로 안 일어나고 좀 껄쩍거렸더니 다시 잠이 들었어. 눈 떴더니 11시부터 하루 일과를 오늘 머리도 안 감았습니다. 11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엄청 바빴죠. 오늘 엄청 바빴습니다. 엄청 정말 생각한 대로 산 게 아니라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처럼 막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루틴을 나와 약속을 다 지키고 루틴을 하고 했는 날은 낮에 일과 중에 어떠한 무슨 계획치 않았던 일이 생겨도 계획은 뭐 투데이 원싱을 다 못했다. 그래도 어차피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그래서 계획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좀 긍정적으로 넘어가면서 그래 오늘 좀 부족한 거 내일 채우자.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면 그날 오후에 좀 부정적인 일이 생겨도 튕겨내고 또는 끌어안고 넘어가는데 아침을 쭈구리하게 부정적으로 반성과 후회가 가득한 시간으로 보냈더니 오후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틈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걸 그냥 놔두고 퇴근해서 집에 갈 걸, 오늘 할 걸, 내가 어제 그걸 너무 붙잡고 있었네. 뭐 그때 내가 맥주를 왜 마셔가지고 그때 바로 집에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막 기운 빠지는 거죠. 예를 들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니까 기운이 빠지고 몸은 바쁜데 정신은 더 피곤하고 잠은 많이 잤는데 오히려 2시간 3시간 잤는 날보다 더 피곤한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휴대폰 앞에 앉아서 아침 경제학원을 외치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 내한테 부끄러워서 이렇게 앉아서 뭘 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얼굴이 불편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거를 나는 아니까 내 스스로 내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올리는 게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3월 20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마저도 분명히 꼭 필요에 의해서 있었던 거죠. 그죠? 이거를 거울 삼아서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후회스럽고 반성이 되는 이 날도 옳게 만들면 된다. 이게 내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앞으로는 좀 더 잘해보자. 더 나와 약속을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부끄러워요. 내한테 미안하고 성환아 오늘 진짜 미안하다. 내가 어제 바로 집에 갔어야 되는데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그래도 제가 막 책을 하나 읽으려고 이 책 저 책 보다가 그래도 또 이게 눈에 보였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일기는 정신의 와이파이. 영웅이란 모름지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매일 아침 위풍당당한 구원법을 날려 불안을 이겨내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상상하기 쉽다. 하지만 당신이 잡지 표지에서 만나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아침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잠자리를 정리하고 차 한 잔을 만들어 테이블에 앉아 아주 간단하게 일기를 쓴다.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습관이지만 이를 꾸준히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 또한 잊지 마라. 타이탄들을 아침 일기 쓰기로 이끈 작가가 있다. 줄리아 카메론이다. 그녀는 밀리언셀러인 아티스트 웨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침 일기는 정신을 닦아주는 와이퍼다. 혼란한 생각, 모호한 걱정, 초조함, 집착 등 이런 혼란한 생각을 일기에 적어놓기만 해도 좀 더 맑은 눈으로 하루를 마주할 수 있다. 아침 일기 쓰기는 줄리아를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환자에서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변신시켰다. 그녀의 말처럼 아침 일기는 정신의 와이퍼다.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심리 치료법이다. 타이탄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기를 쓰지 않는다. 좋은 아이디어를 찾거나 나중에 출판할 수 있는 메모를 저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다. 글을 잘 쓰는지의 여부는 아침 일기 작성에 아무런 기준도 되지 못한다. 나만 알아보면 충분하다. 나아가 그 누구도 당신이 쓴 글을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을 쓰는 행동 자체에는 엄청난 장점이 존재한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몇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곧 글쓰기다. 좋은 말이죠. 제가 아침 일기는 한 줄 일기는 밤에 퇴근해서 한 줄 일기 적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오는 거 몇 개 하는 게 있었는데 매일 못해요. 시간이 매일 하는 거는 거의 매일 하려고 하는 건 명상은 매일 아침에 차 마시는 거라 이불 개는 거는 그냥 제가 한 벌써 한 20-30년 하고 있는 것 같고 20-30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집에 가서 침구 정리하고 뭐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거니까 뭐 루틴도 아니고 그냥 생활이고 이야 이거 20-30년 하면은 그냥 생활이 되는구나 자연적으로 패러다임이네요. 가급적 달리기 아침에 정말 아침 운동 아침 달리기는 진짜 그 무엇보다 좋아요. 제가 추워서 또는 그래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난 시간이 좀 빡빡하면 이제 좀 그러게 되는 부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달리기 할 때 했는 날하고 안 했는 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진짜 좋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거. 그리고 명상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명상을 웬만하면 정말 챙깁니다. 명상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 하니까 내가 뭘 했나 뭐 하다 만 듯한 느낌도 있고 해서 10분씩 채우려고 하니까 그것도 시간을 먹어서 어떨 때는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정 바쁘면 1분도 합니다. 근데 1분 한 적은 없고 3분 정말 바쁜 날은 3분 차 한 잔 마시면서 차 한 잔 마시다가 3분 뭐 좀 되면 5분 시간 여유 있으면 10분 명상 아침 달리기 그리고 아침에 독서 근데 아침에 이렇게 오늘의 목표도 잠자기 전에 내일 할 일을 휴대폰에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내일 할 일을 적다 보면 그 안에서 원심을 찾습니다. 뭐 이렇게 원싱을 찾아지면은 한 줄 일기 밑에다가 내일 원싱을 이렇게 투데이 원싱이라고 적고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하루 루틴을 다 하고 나서 아침 일기를 적으면서
오늘 아침에 했는 루틴도 좀 적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간단한 글쓰기. 네, 이게 좀 빼먹어요 이것도. 꼭 하려고 하는 거는 명상. 시간 되면 아침 달리기. 그리고 뭐 독서나 이런 것들. 아침에 이런 것들을 했는 날하고 못 한 날하고는 하루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책 아까 아이들 피아노 학원에서 기다리면서 독서 한 40분이 오늘 다예요. 독서.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한테 부끄러운 거죠. 내한테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 일과 중에 열심히 막 하는데 잠도 훨씬 평소 때보다 2배씩 잤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도 메마르고 육체도 피곤하고 오늘 보면 우중충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좀 이렇게 전력 질주한다는 생각으로 달렸더니 몸에 신호가 밸런스가 조금 깨졌는지 핑계죠. 좀 오늘 좀 반성이 많이 되는 날입니다. 내 스스로 후회와 반성이 되는 오늘 3월 21일이니까 요거를 거울 삼아서 내일부터는 좀 더 열심히 말고 좀 더 잘 옳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의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인은 독서다. 일곱, 나는 매일 독서와 글쓰기로 사회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자산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성환아 오늘 미안하대. 네, 독서와 글쓰기와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나의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생각나요 자꾸. 그러니까 실패는 두렵지 않은데 후회하는 게 너무 두렵다. 후회가 올까봐 너무 두렵다. 너무 멋진 말이죠. 실패는 없으니까. 그죠? 실패는 없죠. 또 하나의 에디슨의 말처럼 또 하나의 안 되는 뭐 그런 성공이 아닌 하나의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근데 후회는 정말 후회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